근데 내가 상속됐다고 가서 보니까 이미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가지고 권리구제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로 선순위자 상속 포기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후순위자는 그걸 내가 이제 두 번째 상속인이 됐다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판례가 새로 나와서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되셨으니까 네. 아마 사례자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신 분들은 그냥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네, 알게 된 날부터. 내가 상속인이라는 네, 걸 네. 알게 된 날로부터. 예. 네, 알겠습니다. 모두 함께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게 현명하겠네요. 네. 네. 자, 분쟁을 막고 세금을 줄이는 상속과 증여의 원칙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봤으니까 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물론 가면입니다. 한 푼도 어르신. 아까 좀 여러 가지. 한 푼도 못 주시는 한 푼도 못 준다니까 왜 자꾸 따지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약간은 좀 잘못된 아까 방법도 있으셨고 또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알아봤는데 이번엔 절세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으실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먼저 제사를 지내줄 장남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선산을 증여할까 싶은데, 네. 글쎄요. 먼저 선산을 증여한다. 잘 하신 걸까요? 어떨까요? 하시는데 어떻게 네? 하셔야 될까요? 네, 선산의 경우 비과세 증여 대상입니다. 그래서 선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더라도 네.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선산의 가액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지금 선산을 증여하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선산의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시세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오히려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산을 증여하실 때는 2억 원 이하의 선산이 앞으로 개발 계획이 없어서 크게 네.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다 할 때는 상속으로 주시고요. 네.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급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 사전에 증여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제 정답이 나온 거네요. 2억 네네.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군요. 네네. 그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딸이 하나 있는데 빚이 많아요. 네. 이 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대신 좀 갚아줄까? 딸이 좀 예쁜가 봐요. 갚아주실 마음으로.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바로는 어쩌면 또 세금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 빚을 갚아주시는 것도 물론 증여를 해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주신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현금을 주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재산이 많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신용불량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빚을 그냥 변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재산, 그 빚만큼을 빌려주시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럴 때는 공증 등의 서류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증이요? 네. 근데 그 부모 자식 간에 공증까지 이거. 이게 우리 정서랑 좀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 이자도 거예요? 이렇게 적어야 네네.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무이자는 안 되고, 그죠? 네네. 공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네. 국세청에서 부자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공증의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두시고 네. 매월 정해져 있는 이자를 일정에 입금을 해주신다면 이게 증여가 아닌 빌려준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여세가 나중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자도 네. 내야 돼요. 이자는 네네. 정말 적게 500원,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이자도 이제 정해진 네, 대로. 적정 이자. 은행권 하셔야죠. 이상의 은행 이자. 금리 이상.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당 하는 막내에게도 지금 뭔가를 해주고 싶으신데요. 네. 내 상가를 좀 싸게 팔아줄까? 아마도 한 푼도 어르신의 상가에서 가게를 네. 하시나 봐요, 막내가. 이런 생각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약간 위험한 생각일 것 같은데요. 네,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 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네. 신문에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란 6촌 이내의 가족을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이런 6촌 이내의 가족들과 상가나 부동산, 그 외의 모든 것을 매매할 때 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매우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높게 양도를 하시게 된다면 그 이익을 증여를 받거나 증여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네. 지금 같은 사례에서는 그 막내분에게 오히려 적정한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시는 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증여를 하시거나